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철원과 원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양구에서는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철원에서는 생후 8개월 쌍둥이 등 일가족 4명과 주민 등 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는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3명을 포함해 5명이 확진됐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최근 경기도 일대를 다녀온 주민 1명이, 또 춘천에서는 최근 서울을 방문한 50대 1명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양구에서는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인제 확진자와 접촉한 40대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하루에만 1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447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멘트 제조회사에 새로운 세금을 내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관련 지자체와 시멘트 업계의 입장이 또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산업부 태도와 직접 지원을 늘리겠다는 시멘트 업계의 대안, 이 두 가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시멘트 1톤 생산에 1,000원의 세금을 걷어 공장 지역을 위해 쓰자는 것으로 20대 국회 때와 같은 내용입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세수를 나누는 비율은 달라졌습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0대와 달리 재원의 65%를 해당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도 함께 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는 시멘트 공장의 부정적인 건강 영향이 강원대학교의 연구로 최근에 밝혀져 세금 신설의 타당성이 보강됐다며 입법 관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경영의 부담이 커진다, 중복과세다, 세금을 내도 엉뚱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강원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서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처럼 환경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또 중복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협회는 공장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지난해 정기국회 때 내놨습니다. 20대 국회 때 세금 신설을 추진했던 이철규 의원도 시멘트 회사의 직접 지원을 구체화, 공식화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니면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들이 부정적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정식 개장을 2022년 3월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개장이 연기된 게 벌써 7번째인데 2023년까지 개장을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에도 휘말리게 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다시 발표한 테마파크 정식 개장 시기는 2022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7월 개장에서 8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레고랜드 뉴욕 개장 연기가 그 이유입니다. 해외 안전점검팀이 내년 4월에 개장하는 뉴욕 레고랜드 점검을 마친 뒤에 춘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린사와의 협약상 개장은 2023년까지는 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개장을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또 발생하거나 다른 외부 요인으로 2023년 개장마저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강원도는 면책 조항이 있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는 서로 면책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 책임져라 이러진 않죠. 뭐 천재지변에 이런 범죄에. 강원도는 레고 호텔을 제외한 공정률이 59%로 테마파크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강원도의 발표대로 2022년 개장을 해도 반쪽짜리 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필수시설인 주차장을 비롯해 호텔과 컨벤션, 유족공원 등 주요 시설 조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놀이공원만 개장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개장 약속을 7번이나 변경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강원도가 개장 연기 이유를 문화재 발굴에 이어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레고랜드 사업을 시작한 최문순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산불은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하는 게 중요한데요. 산불 발생 시 스마트폰 원격 조정으로 물을 뿌리거나 방화막을 만들어 문화재나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강릉에도 도입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6m의 대형 타워에서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경 40m 구역에 30분 동안 60톤의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1억 8천만 원을 들여 임해 자연 휴양림 3곳에 수관 수막 설비 타워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모바일 제어 시스템으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든 현장에 도착하지 않고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이 수막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이 없고 바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겠습니다. 문화재나 산속 깊이 있는 시설들은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만큼 화재 감지나 예방, 조기 진화 시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양양 낙산사 원통보전이나 강릉 이명관 산문에는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장치와 날아드는 불씨를 막는 물 커튼인 수막 시설이 설치되는 등 특히 목조 문화재에 최첨단 설비가 보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해 소방 호스를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든지 또 개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속에 이제 스프링클러나 이런 수막을 설치를 해서 그때 초기 진화하고 또 산불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런 기술들은 발달되고 지금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산불 발생의 80%는 입산자 실화나 산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 논 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하는 만큼 첨단 설비 조성에 앞서 산불 예방 홍보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내년에 대폭 축소되고 일부 행사만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됨에 따라 정월 대보름제의 주요 행사인 개막식과 기줄다리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재래 행사와 달집 태우기 등 일부 행사만 열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탈석탄을 추구하는 환경단체들이 오늘 삼척에서 포스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0여 명의 환경단체 회원들은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척화력을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를 함께 연 삼척의 7개 주민단체는 맹방해변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삼척화력 건설에 따른 해안 침식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동해시 송정동 동해역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동해소방서 소속 소방차 10대가 긴급 출동해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 없이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직원 휴식 공간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가스렌지 불이 옆에 있던 이불에 옮겨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 신일정밀 노동조합 파업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일정밀 노조원 등 120여 명은 오늘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강릉역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며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외쳤습니다. 신일정밀 노조는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폐업을 공고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오늘 도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5개 역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5가지 과제는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저출산 고령화와 남북평화, 일자리와 빈부격차, 4차 산업혁명으로 모두 7조 6,0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 지사는 특히 홍천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와
춘천 스크립스 코리아를 통한 전염병 치료제 개발을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육아수당 증액,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 북한 참여 등에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인 강릉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K컬처 페스티벌 강릉 주간이 오는 2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펼쳐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2일까지 한국문화축제와 코리아넷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릉의 관광지와 드라마 촬영지,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방영합니다. 또 22일에는 새벽 0시부터 70분 동안 한류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는 강릉에서 드라마 주제곡을 중심으로 가수 김태우, 린, 가호 등이 출연하는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선보입니다. 동해시의 동해천곡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동해시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늘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 업무 협약을 맺고 500억 원을 들여 평생학습관 주변에 4개 동 4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2023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의 이동과 생활 편리를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생활 공간으로 조성되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건설됩니다. 강원도의 20대 인구 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도내 20대 여성 순유출 인구는 25,928명으로 남성 18,259명보다 1.4배가량 많았습니다. 지난해 도내 20대 전출 인구는 25,687명으로 전체 전출 인구의 33.7%를 차지해 연령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위텍스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가 187명에 66억 원, 법인 58개 업체 37억 원 등 모두 258명으로 총 체납액은 111억 원입니다. 한편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 규모는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지만 2018년 196명에 65억 원, 지난해 181명에 98억 원으로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납세 회피자에 대해 출국 금지와 가택 수색, 압류 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